창업자이신 여러분은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일이 가장 끔찍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기 미납 입실자? 아니면 다른 입실자들과 다투는 빌런들? 아니면 몰래 객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혹은 연인들 몰래 데려오는 그런 규칙 위반자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도 골치가 아프겠지만 초보 원장님들이 고시원 창업 이후에 가장 빠르게 마주하게 될 큰 문제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시원 운영자라면 한 번쯤은 빠른 시간 내에 경험할 수밖에 없을 쓰레기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쓰레기방 문제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예방책,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법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쓰레기방이라는 도대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쓰레기방이라고 하면 입실자가 음식물 쓰레기나 낡은 옷 혹은 심지에서 주워온 갖가지 소위 말하는 쓰레기들로 그 좁은 고시원 방 안을 가득 쌓아두고 야반 도주한 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첫 번째로 냄새와 위생 상태가 상상을 정말 초월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맡아보지 못했던 매우 향기로운 냄새들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런 냄새와 나쁜 위생 상태가 다른 방 혹은 고시원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면 새로운 입실자들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둘째, 쓰레기방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고시원 원장님들의 멘탈이 아주 그냥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멘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쓰레기방이 생기면 다른 입실자들에게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고시원 전체의 평판이 떨어지고 남아있는 다른 입실자분들이 퇴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믿기 힘드실 텐데 1년에 최소 한 3-4번 정도는 이런 상황을 겪는 원장님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렇게 쓰레기방을 만들고서 야반 도주한 입실자분들이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 이유는 크게 2가지일 겁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해당 입실자의 경제적인 심리적인 불안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고시원 입실자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큰 시험들을 준비해야 되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불안정한 상태들이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방 안에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신적인 문제인 저장 강박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런 신경학적인 용어까지 알아야 되냐 싶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업인데요. 알 수 있는 건 다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쌓아두고 모아두는 일종의 정신적인 장애인데 뇌의 전두엽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건들을 도무지 어떻게 버릴지를 모른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앞서도 말씀했다시피 고시원에서 오며 가면서 마주치는 분들, 특히나 눈까지 마주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좋게 서로 이제 인사를 한 입실자 분들이 이런 쓰레기방을 만들고 나가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막상 한 6-7개월을 대화를 하면서 인사를 했던 입실자들이 이런 쓰레기방을 만들고 잠수를 탄다. 그러면 정말 멘탈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정신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입실자들을 100% 사전에 차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과 경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입실 계약서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실 계약서를 3장에서 많게는 5장까지 매우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데 특히나 다음 같은 조항을 반드시 포함을 시킵니다. 격월 위생 점검 조항. 입실자분들이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원장이 화재 점검, 위생 점검을 이유로 입실자분이 부재 시에도 방을
문을 열어서 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 방치 시 비용을 청구한다는 조항을 꼭 넣습니다. 저희가 불시에 방을 점검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거나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방이 적발이 되면 그 즉시 청소 비용을 별도로 부과한다는 조항을 꼭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만 넣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객실 점검을 해서 이런 쓰레기 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객실의 위생 상태나 혹은 흡연 여부까지도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쓰레기방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점검 전에 입실자분들에게 여러 차례 공지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객실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는 그 점검의 결과와 그 점검을 바탕으로 나온 여러 가지 파인딩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들을 원장님들이 입실자분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실제로 그 개선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면 입실자분들의 큰 동의와 호응을 얻어서 앞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이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증금을 좀 높이면 실제로 쓰레기방을 예방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말이죠. 보증금을 적게 설정했을 때보다는 보증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였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입실자분들이 돌려받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원장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감히 저렇게 쓰레기방을 만들고 밤에 몰래 도망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텐데 보증금을 5만 원에 시작을 해서 10만 원,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5만 원까지 올려도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입실자들의 저항이 조금 있겠다 싶은 리스크를 감내하고도 보증금을 30에서 40만 원 정도 대략 한 달 입실료 정도 수준으로 올리니까 쓰레기방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결국에 모든 게 돈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3, 40만 원 이거 되게 큰 돈이잖아요. 이거 돌려받으려면 객실 상태를 입실했을 때와 같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이제 입실 퇴실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감히 쓰레기방을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또 왜 30, 40만 원이냐? 그건 바로 쓰레기방이 발생했을 때 도배, 장판, 매트리스 교체 다양한 이제 수리 비용들, 청소 비용들의 합이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천장까지 도배하는데 대략 한 10에서 12만 원 정도가 들고 장판 까는데 8만 원, 매트리스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특수 청소비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대략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방책을 우리가 준비를 하더라도 이미 쓰레기방이 생겼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멘탈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쓰레기방을 만났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멘탈이 나가서 현타가 와서 내가 왜 고시원을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괴감이 드는 순간 머지않아서 고시원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사업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쓰레기방을 만나면 특수청소 업체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쓰레기들을 다 꺼내죠. 물론 쓰레기를 꺼냈다 뿐이지 도배, 바닥, 장판, 매트리스가 이미 다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용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새롭게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과 비용을 걸 다 기록을 해서 타 입주자분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건 사고 공유가 되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쓰레기방을 깨끗하게 다시 이제 팔 수 있는 방으로 만드는데 대략 한 4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이 와중에 그 돈 아껴보겠다고 또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경험 삼아 한번 쓰레기방 청소를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시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시간을 적게 들이고 노력을 적게 들이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쓰레기방을 직접 치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쓰레기방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예방책을 가동하더라도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없을 수는 없죠. 아무리 보증금을 높이더라도 아무리 정기 점검을 하더라도 쓰레기방을 만들 입주자 분들은 결국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꾸준히